립스틱에서 쇼트까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경제 이야기. 감정 경제학. 제10 불안과 불공평함의 경제관. 파이어족을 꿈꾸는 시간. 돌아온 짠테크의 시대와 세계 최고 부자의 일상. 지금은 부인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시대다. 인플레이션은 노상 강도처럼 폭력적이고 무장 강도처럼 무섭고 저격수만큼 치명적이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 고군분투했던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시기에는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이 오히려 감소한다. 우리나라도 2023년에 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폭의 실질임금 감소를 겪었다. 2022년 실질임금이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는 와중에 OECD 회원국 중 헝가리만 실질임금이 2.6% 올랐다. 그런 헝가리도 2023년 인플레이션 앞에서 맥을 못 쳤다. 통화 당국은 높은 물가, 임금 상승, 낮아진 구매력의 악순환 속에서 통화 정책의 항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시 지출을 최대한 아끼려 한다. 월급 외에 소소한 수입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가운데 가계부 작성을 기본으로 각종 할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앱테크로 용돈벌이를 한다. 앱테크는 모바일 앱을 깔고 출석 체크, 만보 걷기, 퀴즈풀이 등 각종 미션을 수행하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와 적립금을 모으는 방법이다. 앱을 켜서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소소하게 돈도 번다. 누군가는 앱테크를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짠 세계 속에서 앱테크를 시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난 런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짠테크족은 회사에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때 받는 혜택을 노려 일정 기간 돌아가며 새 카드를 신청하는 카테크 카드 재테크도 있다. 금리가 높은 적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요령껏 적금을 갈아타는 적금 풍차 돌리기도 괜찮아 보인다.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지출하지 않는 날을 정한 다음 교통비를 제외한 비용을 단 1원도 사용하지 않는 짠테크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지갑이 넉넉하지 않은 2030 세대가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안해낸 재테크 방법이다. 지금 우리는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스시오마카세를 즐기는 플렉스족과 몇천 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는 짠테크족이 공존하는 시대에 산다. 성공적으로 무지출을 달성하면 이를 기록하거나 SNS에 인증하고 점차 무지출 데이를 늘려가는 이들을 보며 누군가는 애잔하다고 느낄 수 있다.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보며 대단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늘고 있다. 무지출 챌린지를 하다 보면 무심코 소비했던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인다. OTT 구독료나 간식비 등 금액이 작아서 별 생각 없이 소비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온다. 출근길 아침마다 커피 한 잔씩 사 마시지 않은 적이 언제던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황이 짠테크를 다시 발견하게 했지만 이를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길들인다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소비 습관을 다듬는 젊은이들을 보니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떠오른다. 그는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영위하는 억만장자로 유명하다. 다큐멘터리 워런 버핏 되기 비커밍 워런 버핏는 버핏의 일상을 보여준다. 그의 아침 식사는 약 3.17달러로 베이컨에다 달걀, 치즈 비스킷을 곁들인 소박한 메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은 그의 식사비가 꽤 올랐을 수 있겠지만 대단히 검소한 식사다. 차도 마찬가지다. 그는 손을 본 중고차나 크게 할인된 차 아니면 사지 않는다. 그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1년에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거리가 3,500마일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새 차를 살 필요를 못 느낀다고 밝혔다. 집은 어떨까? 버핏은 1958년 네브라스카주 오마하라는 시골에 31,500달러야. 3,600만 원의 현금으로 집을 산 후 쭉 그 집에서 지낸다. 이를 현재 물가와 환율로 환산하면 집 가격은 약 3억 원 정도다. 그는 해외 출장길에 비행기를 탈 때도 가장 저렴한 이코노미석을 이용했고 배낭여행객들이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다. 회사 집무실에도 고급 티슈 대신 화장실에서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배치하고 직원들에겐 항상 사무실 불을 잘 끄고 다니라고 이야기한다. 버핏이 평생 일으킨 대출은 1971년 캘리포니아주 라구나비치에 있는 여름 별장을 구입했을 때가 유일하다. 그는 30년짜리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별장을 15만 달러 약 1억 7천만 원에 샀다. 하지만 돈이 없어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별장 구입에 현금을 쏟아붓는 것보다 버크셔에서 웨이 지분을 인수하는 데 투자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버핏은 투자의 기회비용을 고려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를 했을 뿐이다.
그에게는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지 말고 저축하고 남은 돈을 쓰라는 철학이 있다. 그는 순자산의 25%가량 빚을 냈던 젊은 시절 잠깐을 제외하고는 평생 남의 돈으로는 투자하지 않는 습관을 유지했다. 그는 빌린 돈으로 하는 투자는 위험하다며 아무에게도 결코 권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버핏의 첫 아이가 썼던 아기 침대는 구매한 제품이 아니라 원래 집에 있던 옷장을 아기 침대로 개조해 사용한 것이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필요한 물건을 팔아치우게 될 것이라는 그의 철학은 이 시대의 짠테크와 연결되어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의 생각을 따르기는 힘들다. 그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만을 고집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고 하니 사실상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버핏과 관련된 한 가지 재미있는 짠 일화가 있다. 2010년 버핏은 빌 게이츠와 함께 중국을 방문했다. 점심시간에 맥도날드를 방문한 그들은 줄을 서서 주문을 했고 게이츠가 자신의 지갑을 꺼내 결제하려 하자 버핏이 됐어. 이건 내가 낼게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져온 쿠폰 더미를 주머니에서 꺼내 당당히 결제했다고 한다. 버핏은 아들 결혼식 피로연에 일회용 종이 접시를 사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버핏은 유명한 짠돌이다. 하지만 그가 유일하게 돈을 펑펑 쓰는 곳이 있다. 바로 기부다. 이런 그를 어떻게 인색하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빨라진 은퇴 연령, 파이어족이 답일까? 누구나 버핏처럼 살 수는 없다. 누군가는 여전히 한 번뿐인 인생인데 폼나게 살고 싶어 한다. 누군가는 은퇴라는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누군가는 은퇴 이후의 삶을 꿈꾼다. 은퇴는 두려움과 동경을 함께 잉태하는 복합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다. 많은 젊은이가 경제적 독립을 꿈꾸며 조기 은퇴를 하고 싶어 한다. 은퇴 후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로망은 파이어족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파이어족이란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 얼리의 약자로 50대 이전에 경제적 조건을 갖춰 은퇴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던 시절 밀레니얼 세대가 부동산과 주식 코인의 영혼까지 끌어다 했던 투자 역시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파이어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 겪은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의 생활 양식 변화에서 유래했다. 최초의 파이어족인 미국 밀레니얼 세대는 경제적 독립을 조기에 이루려는 꿈을 꿨다. 20대부터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40세 이전 은퇴를 꿈꾸는 것이다. 파이어족을 꿈꾸는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수입의 70% 이상을 저축한다. 극도로 절약을 해야 하니 가지고 싶은 것을 최대한 줄이는 미니멀리즘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한국의 파이어족은 미국보다 은퇴 희망 연령이 10년 정도 높고 직장을 다니며 소비를 급격하게 줄이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여하간 욜로와는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 파이어족의 특징이다. 20에서 40대 응답자의 60% 이상이 50세 이전 은퇴 의향을 내비쳤다는 조사를 보니 직장 생활이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파이어족의 기준을 넘어선 50대의 경우에도 언젠가 경제적 자유를 얻어 은퇴를 하고 싶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했다. 이러한 소망은 곧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닐까. 시간을 온전히 자기 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 직장인은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낸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주어진 일을 이루고 성과를 내야만 조직에서 인정받는다. 조직 생활을 좋아하거나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서는 직장 생활이 즐거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서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모두가 꿈꾸는 로망이다. 파이어족이 유행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이는 명백하다. 직장인들은 현재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열심히 일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없으며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상당하다. 파이어족은 은퇴 후에도 부족함 없이 지내고 싶어 한다. 그러려면 현재의 삶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지키고 잘못된 생활 습관은 고쳐나가며 나아가 투자에 대한 올바른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대출금도 빨리 갚아야 한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데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투자의 규제가 아니라면 대출금을 1순위로 갚는 편이 안전하다. 또한 이른 은퇴를 했다고 꼭 백수로 지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평소 좋아하던 취미에 매진하고 강연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멋진 일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것도 파이어족이 되고자 하는 소망 중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1인 가구 파이어족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파이어족이 되기는 더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1인 가구입니다. 출근하면 혼자 집을 지키는 강아지가 안쓰러웠죠. 잘 있나 확인하러 점심시간에 집에 간 적도 있어요. 사랑하는 강아지와 하루 두세 번의 산책을 하고 일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죠. 내 가정을 꾸린 파이어족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꿈꾸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막연한 동경보다는 파이어족이 되기 이전보다 행복하고 여유롭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미리 생각을 많이 하고 나서 파이어족이 되어야 합니다. 파이어족이 되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사라진다. 얼마 안 되는 월급이라고 타박했지만 그 안정감이 그리울 수 있다. 또한 회사 생활이 끔찍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직장 동료와 교류하며 함께 한다는 동료의식도 있다. 맛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는 재미도 있고 계속 유지되는 월급으로 계절마다 좋은 옷을 사 입는 즐거움도 나쁘지 않다. 따라서 파이어족이 된 후의 삶의 여유를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더 나은 습관을 형성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파이어족이 꿈꾸는 은퇴를 위해서는 얼마를 벌어야 할까? 충분한 자산은 고령화 시대의 필수 요소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은 10억 원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10억 원은 미국에서 처음 나온 기준으로 미국 파이어족들은 매년 생활비를 4만 달러로 잡고 그 25배인 100만 달러를 은퇴 기준으로 삼고 있다. 조기 은퇴 자금을 예측하기 위해선 가족 구성원의 수, 취미, 라이프 스타일, 자가 보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구속받지 않는 자유의 대가는 없을까? 오늘을 즐기는 욜로족도 은퇴 후의 자유를 만끽하는 파이어족도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선택에 따르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냉정한 자본주의의 현실이다. 스스로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파이어족이 되건 욜로족이 되건 각자의 선택일 뿐이다. 이상으로 감정경제학 제10강 파이어족을 꿈꾸는 시간이었습니다.